네, 장영혁의 색다른 전략입니다. 매주 목요일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영혁 팀장과 함께 투자 전략 세우고 있습니다. 장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같은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올랐고요. 네. 그동안 이제 시장 강세론을 펼쳐 오셨습니다. 1975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상승각이 매우 좋죠. 차트 보시면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거래소 지수가 양봉으로 각이 아주 좋습니다. 올라가는 동안에 분명히 피곤한 점도 있을 테니까 잠시 눌림이 나올 수는 있을지언정 시장을 꺾을 타이밍은 절대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안내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QE4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 얘기가 나왔거든요. 물론 양적 완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일 시장에서 QE4가 시장 예측치에 미달했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중앙은행의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 FOMC가 1월 말일이거든요. 1월 31일입니다. 전일에 FRB가 움직여주지 않았다면 시장은 다소 좀 실망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FRB는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키를 외국인이 쥐고 있죠. 외국인들은 환율에 입각해서 움직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걱정할 부분은 극히 미약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환율이 움직이면 환율이 다시 위로 튀기 시작하는 모멘텀을 잡기 시작할 때 그때 걱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환율이 빠지고 있는 구조에서는 시장을 강세 마인드로 쳐다볼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표인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금리입니다. 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면서 금리하고 환율 안 쳐다보고 거래할 수 없죠. 우리 오늘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제로금리와 2.75%가 붙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유리하겠느냐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연준의 공격적인 행동이 정치권의 마비 현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험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시장을 우려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GDP 늘어나는 것보다 너무 크게 연준의 자산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거 나중에 출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죠. 지금 단계에서는 혹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내년 경기가 더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출구를 걱정하는 단계는 사실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성장률이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는 시점인데 여기에서는 출구 전략보다는 연준이 보여주는 스탠스, 경기를 부양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구나, 이 정도로 쳐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경험치로 봤을 때 양적 완화가 나오면은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자극받았죠. 왜냐면 유동성이 늘어나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상품가도 강세를 띠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항상 소비재보다는 산업재들이 조금 더 오르는 구조였고, 최근 시장도 보시게 되면은 가장 비싼 소비재, 자동차, 그리고 우리가 가장 손쉽게 쓰는 소비재, 핸드폰, IT 이런 쪽들보다 화학, 철강, 정유 이런 쪽들이 유난히 강했습니다. 지난 흐름을 조금만 한 1, 2주일 전으로만 돌려보신다 하더라도 시장이 QE에 대해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대해서 상당 부분 준비하고 있었구나 라는 부분도 힌트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연준이 돈을 푼 시장이 일어설 수 있도록 시간은 충분히 벌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벌어진 시간 동안에 경제 성장률만 올라오면 된다. 내년을 더블딥으로 쳐다보지 않는 이상 시장은 강세 마인드로 계속 끌고 가시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수급 구조 한번 보시죠. 기관들이 연기금을 포함해서 최근에 좀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투신권도 과거처럼 그렇게 공격적으로 팔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눈에 띄는 부분은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최근에 외국인들이 또 삼성전자, 현대차만 산 게 아니었어요. 화학이라든지 정유라든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두껍게 샀습니다. 최근에 중국 지표도 매우 좋죠. 11월 산업생산이 3개월째 개선 수치 나왔고 8개월 만에 두 자릿수 회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최근에 화학이나 정유 이런 쪽들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를 종목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오를 수 있는 지수 포인트도 여유롭다고 봅니다. 강세로는 지속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원달러입니다. 원달러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까지 주식시장이 움직였던 경험상 원달러가 빠지는 구간에서는 항상 시장이 강세였습니다. 지금도 보시게 되면 내년에 환율 밴드를 예측해 놓은 것들을 보면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1,020원 정도까지 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어제 종가가 1,075원인데 1,080원 깨졌다고 얘기했던 게 지난주거든요. 근데 지금 빠지는 속도가 꽤 가파릅니다. 그러면 원만하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환율 구조를 갖는다면 외국인들이 과연 여기서 손 털고 나가겠느냐. 한 1,200원서부터 외국인들이 밀고 들어왔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1,200원서부터 1,000원 초반까지 환율이 밀리면 환차익이 얼마입니까? 환차익이 굉장히 크죠. 환차익만 큰 게 아니고 밀려가는 동안에 그들이 샀었던 주식의 상승률까지 한번 감안해 보시죠. 그러면 굉장히 큰 폭의 이익입니다. 중간에 잘라먹고 나가기에 아까운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추가적인 유동성까지 풀어주고 있는 이 마당에 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하느냐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거의 양적 완화 시기에 외국인들 유입표를 한번 보시면요. 1차 양적 완화 때고요. 이거 2차 양적 완화 때고 LTRO 때입니다. 이런 부분들 다 해서 보시게 되면은 물론 그 QE 효과가 이번 QE3 들어와서 좀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월별 얼마씩 지속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한 번에 돈을 쓰는 구조는 사실 아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작아 보이는 부분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보이는 사항들은 항상 추가적인 양적 완화 시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자극받았다. 네. 지금도 자극받고 사고 있는 상황이면 시장을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강세론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12월 들어서 주식을 사주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사니까 결국은 외국인들이 코스닥의 종목 사겠습니까? 결국은 대형주, 경기민감주 사는 거고요. 네. 그 흐름들의 원인들을 결국은 양적 완화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오늘 이제 금융통합위원회하고요, 동시만길입니다. 만길 영향은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네, 우선 만길은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미 롤오버가 공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만기 부담감을 지속적으로 줄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큰 우려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리는 모두 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도 동결을 예상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인하까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조금 더 핫하겠죠. 그런 부분들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만기일이 불안하신 분들, 순차익 거래 잔고가 높으니까 이거 그냥 막연히 불안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전에 외국인 최근 추이하고 환율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표 한번 보시죠. 차익 거래 누가 들고 있느냐라는 부분 한번 보시죠. 외국인들이 들고 있습니다. 비차익 거래 누가 들고 있냐? 최근에도 외국인들이 비차익 거래 공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누가 들고 있느냐? 외국인들이 들고 있습니다. 국지가 내년서부터 거래세 부과되니까 시장이 좀 쏟아져서 충격 주지 않겠느냐? 소화 안 되면 충격 줍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받아주고 있는 구조면 그렇게 충격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털면 어떻게 해요? 라는 부분이 우려되시면 환율 보시죠. 환율이 튀면 그때 걱정하십시오.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단기 방향성을 제시하는 비차익 거래 한번 보시죠. 어제도 외국인들은 2,340억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비차익 거래가 이렇게 양호하고 원달러 지속적으로 빠졌고 외국인들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작다. 스프레드가 볼 수밖에 없죠.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스프레드 많이 보십니다. 배당락을 감안한 이론 스프레드가가 추정치가 마이너스 1.28입니다. 전일 스프레드 종가가 마이너스 0.25예요. 롤오버 하기에 최상 조건입니다. 최상 조건이라고 표현하면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만기일의 우려는
작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미 12월물과 3월물의 미결제 추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2월물 미결제 최근에 지속적으로 감소했죠. 만계약, 2만 계약, 뭐 만계약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거보다 더 큰 미결제가 3월물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롤오버는 이미 공격적으로 진행 중이고 오늘 만기일은 영향 크지 않을 것이다. 긍정적인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목 전략 좀 알아보겠습니다. IT가 역시 선두에 서 있고요. IT 자동차가 조금 쉬면 또 조선이나 철강 그동안 못 올랐던 낙폭 과대주들이 좀 올라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전략? 지난주 한 주 보시면은 삼성전자 상승폭이 작았습니다. 149만 원 종가인데 다른 주에 비해서 덜 올랐죠. 대신 제가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뭐 화학, 정유, 뭐 철강 이런 쪽들 상승각 매우 좋은 상황인데요. 전차 플러스 알파 전략. 풍선 논리에 입각해서 보시면은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전차가 약해지면 풍선이 부풀어 플러스 알파의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거고, 전차가 강해지면 플러스 알파가 다소 좀 상승각이 작아지겠죠. 이거는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외국인들이 비차익 밀고 들어오는데 코스닥 사시겠습니까? 시총 대형에서 시각 유지하시고요. 이번 주에도 전차 플러스 알파 전략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화학 타픽 LG화학, 정유 타픽 SK이노베이션, 철강 타픽 현대제철, 여기도 슬림화 하십시오. 대안주 쪽에서도 플러스 알파 종목 쪽에서도 업종 대표주 쪽으로 슬림화 하시는 전략 추구하시면 괜찮은 결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용혁의 색다른 전략,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용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